정치는 흔들릴 수 있지만 법치는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도 돌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나라가 혼란할 때 또는 혼란의 틈을 타 뭔가 계략을 꾸며댈 때 산불이 공식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산불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아프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2심의 무죄 판결을 받은 26일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요. 허파가 헛떡 뒤집어지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더 큰 희망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끝났습니다. 기각은 확정적이고요. 대통령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또는 언론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혹은 형식적 결함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가 빠르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또는 각하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인용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보다 앞선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 더 퍼블릭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공정이 24일, 25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남녀 1001명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어떤 결론이 나야 하냐를 묻는 질문에 기각의 응답이 22.7%, 각하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27.4%로 집계됐습니다. 24일, 25일이죠. 26일에 이재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마 더 강력한 응집이 생겼다. 그래서 26일 이후에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결과치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 과반 이상이 대통령의 복귀를 원한다라는 지표가 생성된 게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곳이 광주, 전남, 전북입니다. 이 놀라운 수치인데요. 광주, 전남, 전북은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계열이 15%를 넘기는 게 약간 마의 구간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37.6%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은 이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찌라시다 라고 하죠. 6대2의 인용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설득 중이다 이렇게 퍼뜨리면서 오늘 저의 첫 번째 영상에 보면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 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이 보수 국민들을 정말 이제 잠 못 들게 하는 거죠. 괴롭히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한 놈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정보, 이렇게 찌라시를 흘리면서 여론전을 벌리는 양상이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작 공신력 있는 법조계 그리고 정치권 내부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변호사, 이제 판사 하시는 분 그리고 검사 각각 여쭤봐도 인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가 가장 정치 판결을 한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 판결에는 이 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더 강력한 국민적 지지가 50%가 넘습니다. 반드시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한다라고 외치는 국민이 50%를 넘는다라는 것, 그거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에 앉아있는 8인이 과연 이 인용으로 갈 수 있을까? never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치평론가로 활동하시는 서정호 변호사께서도 그러고 강신업 변호사께서도 그러고 그 법조인 출신으로 해석을 하시죠. 저는 그 두 분의 해석에 대해서 매우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지금 흐름은 기각이 유력하며 만장일치 프레임은 좌파의 심리전이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는 토요일 또 광화문에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그 국민들은 더욱더 응집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편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끝났다 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6대2가
지금 허구인지, 이게 실제적으로 판세가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누가 키맨의 역할을 하는지, 마은혁이 임명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실제의 속내는 무엇인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불안하니까 막 찌라시 뿌리고 있죠. 이게 참 못된 짓거리다. 못 먹는 밥에 재 뿌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6대2 인용설, 이게 왜 허구냐면요. 찌라시가 뭐라고 지금 펼쳐내냐면 6명이 인용이고, 그러니까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 이렇게 4인인데, 이 저쪽에서 넘어와가지고 두 사람이 넘어와가지고 6명이 인용에 대해서 이제 들어왔다.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 정영두 재판관이 이제 각한데, 그래서 지금 막 설득 중이라서 8대 0의 만장일치를 위해서 설득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인용 정족수가 6명입니다. 그럼 자, 민주당 네 확보했잖아. 그러면 굳이 선거를 지연할 필요가 없죠. 지금 당장 28일 금요일, 오늘이죠. 오늘이라도 그 선거 때려야죠. 자신 있다면.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다수결의 판단으로 만장일치의 법적 요구를 지금 하겠다라는 건 조건에 맞지도 않는 거고, 지금 선거를 미루는 이유는 무조건 인용이 미달이다라는 겁니다. 6명이 안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불안정한 수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민주당이 퍼뜨리는 이게 심리전성 가짜 뉴스입니다. 이 좌파 프레임에 보수 여론이 말려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6대 0의 인용이래는 불안한 마음 필요 없습니다. 야, 6대 0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내야지. 왜 결정 못 내고 있어? 6명이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냥 아닥 시킨다라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헌법 재판관들의 지금 내부적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4.5 대 3.5. 김형두 재판관이 키맨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데, 왜 4.5, 3.5냐? 그러니까 지금 반반이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반을 나눠서 이쪽 발 걸치고 이쪽 발 걸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사람 빼고 8명 중에 한 사람 빼고 7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기각이 확실하다라는 쪽, 우리 김복형 재판관 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화면에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사람이 기각이 확실하고요. 김형두 재판관이 0.5, 0.5의 역할, 키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으로 확실하게 마음을 굳힌 이 우리 법연구의 좌파리 판사들, 왼쪽 문 열고 뛰어나간 사람들이 누구? 행방방의 문형배, 정정미, 이미선, 정계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두 재판관이 지금 이 고정적인 4인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김형두 재판관에 따라서 기각이냐 인용이냐가 결정될 수 있는 구도다. 그런데 이미 김형두 재판관은 지금까지 주요 사건들을 보면요, 보수적 판단을 유지를 계속 해왔습니다. 청문회 때 정치색을 드러내봤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 무시이기 때문에 무조건 깨름직하게 보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스무스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판사들이 굳이 나의 정치 성향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김형두 재판관의 주요 사건 판단을 하는 거 보면 보수적 판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손익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다라든지 향후 헌법재판소장의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역할에 대한 중요도를 분명히 안다라는 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에 좌쪽 진영, 그러니까 정정미, 문형배 이쪽은 그냥 사회주의 국가로 가든가 말든가, 나는 권력 동꼬에 줄 서가지고 나 한평생 편안하게 살아보세 하는 쪽이고, 이 보수 진영에 말씀드린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 그 다음에 김형두 재판관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법조인으로서의 명예를 중시하고 대한민국을 버티는 근본 틀에 대해서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탄핵 인용을 밀어붙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기각이 4인, 김형두 재판관이 0.5,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마은혁이에 대한 임명을 지금 강행하고, 최상목 대대행이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직무를 복귀했는데도 거기서 마은혁 임명에 목숨을 걸고, 마은혁 임명 안 해주면 나 또 탄핵할 거야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인 거죠.
자, 마은혁의 임명에 민주당이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건 민주당이 불안하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선고하라. 그리고 마은혁에 대해서 빨리 임명하라. 코판대가 난리 발광을 부르고 있죠.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다라는 거죠. 즉시 선고가 가능하다. 그래 6명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마은혁 필요 없고, 근데 마은혁이 임명이 되면 재변론 갱신 절차로 최소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당장 지금 선고하라라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코판대가 지금 난리 발광을 부르는 거는 마은혁이가 들어와야지만 인용시킬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인용의 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2주가 걸리더라도 마은혁이 임명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이라도 선고하라라고 하면서 동시에 마은혁이를 임명하라라는 건, 마은혁이 임명하면 2주에서 3주 걸리는데 그런데 오늘 어떻게 임명을 해?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걸린 거죠. 논리의 붕괴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자가 당착에 빠졌다라는 증거를 보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십니다. 대법원과 헌재 두 축의 반전이 기다린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의 2심에서 무죄 판결,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 재판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 이재명의 무죄 법리 해석을 이 대법원에서 직접 하겠다라는 거죠. 법리상 오류가 명백한 경우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정치적 공세였고 형식과 과정 모두가 기각사유, 각하사유가 존재한다. 여기에 뭐가 나왔죠? 이 홍장원의 심전도체가 나왔고, 이 곽종군의 오염된 진술이 튀어나왔고, 그러죠? 그리고 언론과 공수처가 짬짬이가 되고 서부지법이 짬짬이가 돼서 온갖 불법을 자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각이 가장 유력하고요. 그리고 4월 중순에 직무 복귀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 겁니다. 4월 18일 이미선 문형배가 빤스런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미래가 없는 삶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법조인으로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를 한순간에 개똥판에 버려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민주당은요,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인 우위를 다 잃었습니다. 정치적 명분도 희미합니다. 그렇기에 찌라시 흘리고 여론전 펼치고 시간 끌기 하면서 마은혁이 임명에 집착하면서 지금 온갖 방탄복 입고 쇼르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는 게, 지연된 정의가 오늘의 사태,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를 다 틀어버렸죠. 그러면서도 하나 기대하는 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법의 시간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조금 희망을 가져보는 건, 지기현 판사도 있고 김복형 재판관부터 시작해서 김영두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기대해 보는 거죠. 명예로우신 분들에 대해서 이 흔들리지 않는 진짜 법의 시간을 기대해 본다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말이죠, 이재명의 거짓말의 파기 자판으로 뒤집어 버릴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을 지켜내서 직무 복귀를 할 겁니다. 정치는 흔들릴 수 있지만 법치는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도 돌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론의 파도보다는 진실의 바닥을 봅니다. 오직 국민만 믿고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본인을 던져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희망하면서 돌아올 것이다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와야지만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